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대학 성문희 교수입니다. 오늘 총학생회하고 저희 또 국민대학교 정릉 3동 공동 방역에 앞서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총학생회 우리 학생들분에게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예방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셨는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는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수강을 하거나 모일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이 강연 전에 여러분들한테서 우리가 발열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문진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해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특히 꼭 알아야 될 내용이어서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가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자발적 신고나 자신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총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해서 검사 기준에 따라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이번에 대구에서 특정 교회라든지 또는 병원에서 발생한 경우에서 집단으로 우리가 감염이 확진된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바로 확진 대상자가 돼서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14일이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해서 방문을 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방문을 했다고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열이나 또는 호흡기 증상, 즉 호흡기 증상이라는 것은 기침이나 인후통이 나타나는 동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확진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확진 검사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별진료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14일 이내에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 예전에는 이제 저희 지침이 밀접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파력이 특히 감염력이 굉장히 높아서 환자하고 접촉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4일 이내에 접촉을 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확진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원인 미상의 폐렴, 특히 이 폐질환이나 폐 부분이 가장 취약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폐렴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들은 것은 뭐냐면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병국가 지역을 방문하고 또 똑같이 발열이라는 것은 체온이 1도 이상을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7.5도씨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경우에 바로 확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국은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벌써 전 세계적으로 30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진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침으로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도 더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료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어제 자료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확진자가 늘고 있는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자료인데 이 KMA 코로나 팩트는 의사협회에서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두 군데를 봅니다. 우리 정부기관의 자료와 의사협회 자료를 두 개를 보면
대체적으로 코로나가 어떤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KMA 코로나 팩트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보기가 쉬워서 먼저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어제 4시 48분에 확진자는 1146명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10시 25분에 1195명, 벌써 300여 명이, 거의 400명에 가까운 숫자가 확진자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의심 환자로 신고되어 있는 숫자가 44,98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들이 16,734명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확진된 사람이 82,153명입니다. 그리고 사망하시는 분들은 2,799명. 그래서 보통 우리가 1% 이하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발생하는 국가들을 보시면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정박을 했던 크루즈,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EU 국가 중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현저하게 지금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비교적 조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란에서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것을 굉장히 유의해 봐야 될 자료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증에 19를 지금 대응하고 있는 팀이 지금 두 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중앙사고수습본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입니다. 사실 모든 일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연일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또 준비 시행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서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 부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치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현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홍보물이나 또 맞춤 정보, 또 기관별 대응 지침, 또 코로나의 팩트는 뭔가, 19의 팩트는 뭔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보시다시피 왜 우리나라 환자만 급증하나요? 이렇게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 나라는 지금 이 질병 발생 단계 중에 심각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각 단계하고 우리가 전에 있는 경계 단계하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가. 즉 경계 단계는 방역에다가 우리가 통제라든지 이런 쪽에다 신경을 쓰지만 심각 단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질환을 치료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는다는 얘기는 확진자를 빨리 찾아서 그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심각 단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 현 상태는 우리가 치료를 받는 이런 단계로 전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확진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많은 이유는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만 큰 문제라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선별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별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행동은 뭔가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실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디를 보거나 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여기 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은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와 손을 씻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의학계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손과 비누로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씻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 눈과 코, 입을 만지게 되면 결국은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회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침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셔야 됩니다. 이게 2m 정도까지는 이 비만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타인한테 감염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시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가적으로 우리가 자기 모니터링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관리로서 꼭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증상이 나타나신 분하고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조금은 자제하시는 것이 우리가 대중보건건강 또 대중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분이나 만성질환자들, 특히 기저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6가지 항목이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일 정도 자기가 경과를 관찰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과연 증세가 더 심해지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도 증세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1339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339로 전화를 하셔서 어디로 가시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냥 동네 의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문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감염을 우리가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병원들이 지금 폐쇄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 중에 최근 들어서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저희가 권고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반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시면서 동반을 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최근 모 대학에서는 자기 차량으로 오는 경우는 직접 코로나 확진 검사 검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는 많이 늘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진 검사가 더 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얘기해 주실 것은 뭐냐? 해외 경력, 여행력,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하는 거에 접촉 여부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고사항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국민대학교가 3월 16일로 개강이 연기가 됐지만 우리 국민대학교를 출입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총학생에서 좀 나서 주셔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소독제를 항시 사용하셔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겠지만 이 열 측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 대응 지침에 따라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제 간략하게 얘기 드리냐면요.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되어 있지만 정식 명칭은 COVID-19라고 합니다. 그래서 COVID-19라고 해서 이 CO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코로나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뜻이 뭐냐면 밑에 제가 썼는데요. 이게 일식이나 월식 때 해나 달래에 둥기는 광안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요 밑에 보시면 바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VI라는 뜻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D라는 것은 바로 질환이 됐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질환이 언제 발생했냐 그러면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COVID-19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줄여서 코로나19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칭에 코로나를 표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메르스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가 많은 병원들이 이 대응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정도로 이 메르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로서 대두된 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코로나를 다시 한번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한 얘기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 드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스코V2 이거는 원래 정식 명칭이어서요. 그래서 COVID-19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급수는 1급 감염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는 바이러스하고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침이나 재채기, 호흡기의 비말 등으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지 눈, 코와 눈, 입을 만짐으로써 자기가 감염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는 14일 정도로 지금 보편적으로 나와 있고 14일보다 길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4일이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진단은 바이러스를 검체에서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맨 증상은 여러분들이 이 증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초기 증상이 거의 미미합니다. 모기 정도 칼칼할 정도고, 그리고 열이 조금 날 정도여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지나가기 쉬운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방 백신도 없고,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수액이나 해열제 등 일상적인 기본적인 치료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어떤 것에 듣는다라는 연구 결과나 그리고 허가된 약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신종플루 같이 또는 독감 바이러스 같이 백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백신도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9년 12월 30일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의 의사인 리원양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사스하고 유사한 질환이 좀 생긴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게 위험성을 알리려고 SNS를 통해서 2019년 12월 30일 날 알리려고 했는데 결국 중국 당국에서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체포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안국에 체포돼서 자수서를 쓰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2020년 1월에 이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는 사실 2월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2월 6일 급격히 병세가 악화게 돼서 7일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찾은 의사는 코로나19하고 질병 치료를 하다가 결국 사망한 일이 돼서 WHO에서도 애도의 뜻을 병했다고 하고 이 이후부터 1월 7일 이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아셔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실 지금까지는 사람과 동물의 호흡기와 소화기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서 우리가 주로 점막 전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 입 이런 점막들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또 비말 이렇게
우리가 기침이라든지 비말로 쉽게 감염이 되고 경미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써 있다시피 드물게 치명적이라는 것인데 요번에 나온 코로나19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메르스 때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물게 치명적이 있다는 것이 메르스 때는 저희 나라도 186명이 확진이 됐고요.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 30여 분으로서 약 36%, 거의 40% 정도로 치사율이 너무나도 높아서 사실 세계가 좀 한번 공포에 한번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경우에는 약 2.6%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위키백과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나라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거지 아직도 보도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환자 한 명이 보통 2.2명을 전파시키고 있어서 일반 독감의 경우가 1.2명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감도 전파력이 높다고 하는데 즉 독감의 전파력보다도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독감보다도 더 빠르게 전파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이 되고 나서 바이러스 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목이 칼칼하다고 하는 정도가 경미 증상인데 이게 약 4일입니다. 이건 연구 논문에서 나오다시피 4일째 바이러스 양이 제일 많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무증상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써 타인들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환자가 자기가 환자인지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바로 전파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은 1%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는 지금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로서 보면 40대가 0.2%, 그 다음에 70대가 8%, 그 다음에 80대가 14%입니다. 이 부분은 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온 사망률인지 다시 관계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노년층이 갈수록 사망률은 높아지는 것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양 상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밝혀낼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2m 이내의 거리에서 비말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종플루처럼 정말 재채기를 5m 정도까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재채기가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비말의 거리를 한 2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m 정도의 거리에서는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 감염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부 다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사람끼리의 대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전파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경우에는 그 확률은 좀 더 높아진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려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꼭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증상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경미의 증상인 감염된 후 4일째가 바이러스 양이 제일 많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대한 전파력이 2배 정도 높습니다. 독감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감염되는 숫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방역을 하고 우리가 집단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코로나19의 대응 기본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서 보고도 많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왜 마스크가 지금 사재기로 해서 동이 날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냐면
이 마스크가 분명히 중요한 그 차단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마스크를 쓰는 것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생각하셔는 당분간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공부심만 너무 조장을 하신 것 같아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대지만 지금 기존의 바이러스 치료제를 대신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대 학생들은 젊고 그리고 활기차고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건강 상태, 즉 건강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러스가 몸에 쉽게 공격당하고 질병을 앓게 되는 이런 질환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로 무수하게 많은 바이러스 질환이나 전 세계적 질환이 있어도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들요.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 인터넷을 열어보시면 우리 몸에 좋다라는, 면역에 좋다는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시고, 아마 뭐 일례로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마늘이나 대파나 양파나 이런 것들은 다 면역력이 좋다는 건 뭐 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기능들이 많이 알려진 식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꼭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이 풍부한 이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바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제일 첫 번째 예방 철칙입니다. 마스크를 쓰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면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또 수면의 시간이 적어질수록 면역력은 급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그리고 잘 자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혹은 감염해서 우리가 빠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꼭 오늘 고민하다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감염증이, 대규모의 감염증이 생기면 여러분들 서로 간의 배려심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나누는 마음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릉 삼동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배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이런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제 하나의 인생관처럼 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썼는데,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항상 질환에 대해서 이겨나온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희망과 정열이 가득한 날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맞이할 겁니다. 지금 같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희망과 정열이 가득한 날을 맞이할 것인데요. 제가 우연스럽게 제 사무실에 이 수선화가 하나가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선화가 갑자기 3개, 오늘은 5개까지 폈는데 오늘은 사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선화의 꽃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야말로 코로나19의 감염증에 가장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꼭 갖고 계셔서 코로나19를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끝으로
우리 국민대학교는 이 코로나19의 감염증에서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민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